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능멸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멸한다. 그런 말 자주 쓰죠. 자주 쓰는데 한자로 그냥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 한자를 제대로 쓸 줄 아는 데까지는 갈 필요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읽지 못해도 능과 멸에 어떤 뜻이 있다, 그 정도 또 알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능멸한다. 능과 멸이다.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쓰기 힘듭니다. 이것은 능은 능가한다 하는 뜻이에요. 능가한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걸, 뛰어넘는 걸 능가한다. 그러죠? 또 업신여긴다. 또는 얼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멸도 업신여긴다. 그러면 능멸한다는 것은 업신여긴다는 뜻이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또 깔본다는 뜻이에요. 능멸한다. 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능가한다. 이것은 업신여긴다. 얼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얼음이라는 뜻이 있는 게 이제 이 얼음빙자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은 언덕릉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그러면 언덕에 설치한 얼음 저장소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릉자는 원래 이 언덕릉자를 줄인 것이다. 이 언덕에 얼음 창고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도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음이란 뜻이 있다. 자, 얼음이라는 것은 차다. 사람을 차게 대한다. 그러면 업신여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생각에서 있겠죠. 그래서 능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멸은 이제 이것도 업신여긴다 했는데, 이 보기 힘든 글자가 나왔어요. 거여목이다. 거여목. 식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킬 수다. 그렇죠? 아래에 지킬 수다. 자, 이 거여목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글자다. 눈목자죠? 눈목자를 옆으로 한 것이다. 원래 눈은 옆으로 사실 있죠. 그걸 세워서 지금 쓰고 있는데,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죠. 또 보면, 자전에 보면, 여기 이제 스스로 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초두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다 초두로 나와 있는데, 초두가 아니고, 이런 글자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초두와는 원래는 다른 글자지만은 지금은 이것을 단독으로는 거의 쓰는 일 없이 초두 속에 합쳐져서 적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모양을 눈 위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눈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면, 눈이 좀 피곤한 모양이다. 눈이 피곤해서 그걸 표시했다. 또는 눈을 찡그린 모양이다. 네. 또 세 번째는 눈 위에 뭔가 장식을 했다. 무녀들이 주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술적 장식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한번 글자를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눈이 피곤하다. 또는 눈을 찡그렸다. 또는 주술적인 장식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업신여긴다가 될까? 네. 우선 이 지킬수라는 것은 사람인자와 창과자가 합친 것이죠.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자리 수, 그렇죠? 위수령할 때, 그렇죠? 그런 이제 숫자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인자가 이렇게 사람인 변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칠벌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칠벌자. 그래서 결국은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글자 다 수가 되든 또는 칠벌이 되든 창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곤한 눈이다. 피곤하다는 것은 이 수자리에 지킬 수는 지키는 일도 피곤한 겁니다. 눈도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찡그렸다. 찡그린 눈으로 뭔가 사람을 치려고 한다. 그것은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눈을 찡그리고 기분 나쁜 얼굴로 창으로 이렇게 뭔가 어떻게 치려는 그런 모양이다. 또는 주술 장식을 한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무녀들이 한 건데, 이것을 주장하는 세계적인 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무녀들을 동원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주술적인 기도를 한다. 그때의 모양이 눈에다가 주술 장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패한 나라에
싸움에 진 나라의 무녀들은 잡혀와서 다 죽는 것이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업신여긴다는 그런 의미로 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잘 모른다.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듣고 잊어버릴 수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능멸이다.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 깔본다. 업신여긴다. 두 글자가 그렇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거여목이라는 거여목이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야생화 비슷한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도 되고 또는 이런 모양이다. 글쎄요, 본 듯 하기도 하고 보지 못한 듯 하기도 한데 이런 것이 거여목이다라는 식물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능멸이란 낱말을 국어 사진에 보니 업신여기요 깔본다. 예, 두 개 다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멸은 업신여긴다라는 것만 해도 되고 업신여기게 되면 이제 깔본다. 이렇게 되죠. 능멸을 당했다. 저 친구가 나를 능멸했어. 나를 업신여겨서 깔봤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멸을 당하고 어찌 얼굴을 들고 산단 말이냐. 업신여겨서 깔봄을 당했다. 능멸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언등릉자를 쓰기도 한다. 같이 이렇게 쓰는 낱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릉자와 릉자가. 네. 자, 능욕이라 할 때도 업신여길 능과 그리고 언등릉을 같이 쓰기도 한다. 욕이라는 것은 욕된다는 그런 얘기죠. 능욕. 남을 업신여겨 욕을 보이는 것. 능욕한다. 저런 쥐새끼 같은 놈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어떤 문학 작품에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능욕. 또는 사전의 뜻을 보면 여자를 강간하여 욕을 먹인다. 이런 의미로도 능욕이 쓰인다. 치안에게 능욕을 당하다. 네. 좋은 낱말은 아닙니다만 낱말 자체로는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능지 보면 능지처참한다. 그렇죠? 또는 능지처사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능지란 말도 무시무시한 말인데 예전에 그렇죠? 대역죄를 지은 죄인을 머리, 몸뚱이, 팔, 다리를 토막 쳐서 죽이는 극형을 이르던 말이다. 예문을 보니 광해군 때 허균은 모반죄로 능지를 당했다고 전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능지다. 자, 여기에 능지의 지는 늦었다는 뜻이에요. 예. 지체한다. 예. 지각한다. 늦었다. 그러면 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는 이렇게 지가 늦어진데 능이라는 것은 이제 언덕을 얘기한다. 그렇죠? 언덕을 천천히 넘어간다. 예. 힘 안 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완만한 언덕을 능이란다. 천천히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능지라는 것은 사람을 천천히 죽인다. 천천히 해서 아주 괴롭게 해서 죽인다. 그것이 능지처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능지라는 것은 능이 오랑캐 이자죠. 이자를 써서 구렁이 그렇죠. 언덕이 점점 평평해지는 것을 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능지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능지 또는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가끔 접하는 말인데 이때 지가 늦을지라는 것은 사람을 천천히 괴롭혀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형을 하지 않고 천천히 사형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 괴로운 것이겠죠. 자, 능가한다. 그렇죠. 능가한다. 가는 이제 압도한다. 또는 올라탄다. 또는 임금이 타는 수레, 어가라든지 할 때 그렇게 한다.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자, 둘을 비교하는데 한쪽은 아주 형편이었고 한쪽은 잘한다. 그때는 능가한다는 말은 별로 잘 맞지 않는다. 표현상. 한쪽이 잘해. 아주 잘한다. 근데 이쪽은 이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 그때 능가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한자 이야기의 995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소화라는 것도 996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능소화, 소는 이제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소자, 능소화, 하늘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름에 피는 꽃이다. 자, 멸시, 멸시, 능멸할 때 멸시는 이렇게
뭡니까? 아주 낮잡아 보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예. 그것을 멸시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멸시한다. 네. 멸시를 받는다. 멸시의 눈초리. 이렇게 되죠. 멸시. 경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깔보아 업신여긴다. 가볍게 본다. 그리고 업신여긴다. 아주 가볍게 업신여기는 것을 경멸한다. 경멸에 찬 눈초리. 멸칭, 업신여겨 버리는 것이다. 경멸하여 일컫는 것 또는 그 칭호를 멸칭이라고 한다. 네. 멸자와 관련된 글자는 어렵습니다만 낱말은 꽤 우리가 쓰는 낱말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능과 멸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는 뜻의 글자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언덕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언덕능. 왼쪽에 좌부변, 언덕부자를 붙이면 이제 큰 언덕능이다. 왕릉이다. 그렇죠? 또는 구릉이다. 구도 이제 언덕구자입니다. 구릉이다. 오늘 나오는 이제 능가한다. 또는 업신여긴다. 능가한다. 이렇게 쓴다. 또 실사를 붙이면 비단능이다. 두껍게 무늬를 넣어서 잘 짠 비단을 능이라 한다. 능라. 그렇죠? 능라. 물론 평양에 가면 능라도라는 것도 있죠. 네. 자, 여기에 초도를 위에 올리면 마름이다. 식물. 예, 마름. 그래서 능형이라면 마름목골을 얘기한다. 마름목골을 예전에는 능형이라고 했다. 그리고 벽화를 붙이면 모를 얘기한다. 예, 모가 났다 할 때 능선이다. 네. 8부 능선이다. 7부 능선이다 할 때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자로 읽으면 삼릉입니다. 그렇죠? 삼릉. 세 개의 마름이다. 이게 마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는 미츠라고 하고, 이렇게, 능은 히시라고 하는데 붙여서 미츠비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세 개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거여몽, 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눈 위에 이렇게 풀초를 붙여놓은 것이다. 여기 오늘 나온 이제 업신여길멸이라는 것은 아래에 지킬 숫자가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멸치를 얘기할 때 그걸 멸어라고 한다. 멸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멸어다. 멸치가 좀 작아서 이렇게 천시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멸어.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건데 죽을 웅자가 있다. 웅. 아래에 죽을 사자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것은 웅서라. 이 서는 이제 간다는 뜻이죠. 간다, 서거했다 할 때 웅서. 아주 왕이나 높은 귀인의 죽은 것을 웅서 또는 웅거라고도 한다. 네. 물론 서거라고도 하고, 그리고 웅어라고도 한다. 네. 이런 글자가 있다. 이런 낱말이 저도 몇 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은 아니지만 책을 읽다 보면 가끔 접할 수도 있는 그런 낱말이다. 자, 여기에 멸에다가 오디자를 넣으면 버선을 얘기한다. 자, 업신여김을 받는 옷이다. 오디자. 우리가 몸에 걸치는 어복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것이 양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버선말이다. 양말은 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만들었다. 버선이다. 말이다. 예. 양말. 서양에서 건너온 버선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양말. 자, 여기에 전역석자가 들어가면 아래 꿈몽입니다. 위에 죽을 사자가 들어가면 죽을 웅이고 웅. 그리고 전용석이 들어가면 꿈몽이다. 꿈을 꿀 때도 눈에 뭔가 어른어른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몽, 사몽이다. 비몽, 꿈이 아니다. 사몽이다. 비슷할 사자요. 또는 꿈과 비슷하다.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비몽, 사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능미라는 말을 한중일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 능자를 두 개를 같이 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신여길 능 정도를 써서 능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능멸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능모다. 예. 수모를 받는다 할 때 그렇죠. 모욕을 당한다 할 때 이제 뭐다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신자체나 간체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정자를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능멸.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쓰지 못하더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읽기도 좀 어려우면 이런
아주 업신여긴다, 깔본다라는 그런 뜻의 글자가 있는 것 같더라. 그 정도만 알아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슬수까지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능욕이다. 그렇죠? 능가다. 또 능지다. 능지처참할 때. 멸시다. 이렇게 되죠.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왜 능가한다 할 때는 이 능자를 쓰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죠? 능멸, 능욕, 능지는 이 두 개의 능자를 다 쓰는데 왜 능가는 이것만 쓰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사전에 보면 능멸, 능욕, 능지는 이 두 낱말을 다 쓴다. 근데 능가를 찾아보면 이 글자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